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요번엔 좀 일찍 영상을 찍게 됐네요. 회사, 다니는 회사에 이제 정기적인 휴일이 생겨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자격증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CAT 2급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2급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다른 뭐를 하진 않을 거예요. 별다른 뭐를 하진 않을 거고, 시험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을 보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지, 시험에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 보면 지금 인터넷 창이 띄워져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이 시험이 대체 어디를 주관을 통해서, 어디서 시험 접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접수하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하려는 CAT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토데스크사에서 ATC 2급 시험으로 시험이 치러졌었는데, 이게 이제, ATC에서 CAT로 이관이 됐습니다. KPC로 이관이 됐어요. KPC는 뭐 다른 자격증을 따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문서 프로그램들, 아니면 그래픽 프로그램들, 대부분의 많은 국내 자격증을 다루고 있는 데가 KPC죠. 그래서 KPC로 이관이 됐어요. 아직 ATC 1급은 이관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이것도, ATC 1급도, 이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CAT는 이제 더 이상 ATC 2급이 없기 때문에 CAT 2급밖에 못 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 KPC 사이트에 가셔야겠죠. 사이트 주소를 직접적으로 제가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 제가 여기서 알려준다고 해서 외우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창을 띄워놨습니다. 메이커가 네이버인 거는 협찬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주로 쓰기 때문에 해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KPC라고 입력을 하죠. 자, 그러면 KPC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KPC가 있고 KPC 자격이 있는데, 실적으로 자격증에 관련된 거는 KPC 자격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일단 KPC로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일단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지, 시험 접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KPC를 통해서,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다른 자격증을 따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KPC라는,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를 난 처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있는 사이트 회원 가입도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일단 주의할 거는 사진은 웬만하면 가장 최근에 자기 사진을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서라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수험증에 이제 자기 사진 들어가는데, 간략하게 이제 얼굴 대조를 해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접수를 하는 거 아니고, 원래는 이제 자격이 따로 있어요. KPC 자격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격증 인증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거고,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접수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PC하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KPC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으로 옵니다. 자격으로 오면은 자격증 시험 내용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이트가 별도로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 같은 경우는 자격 소개가 있고 접수 딱 있어. 여기 들어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시험 원서 접수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해당 자격증 CAD 실무 능력 평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CAT는 CAD 실무 능력 평가에 속합니다. 능력 평가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원하는 일정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뭐 또 접수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아니면 시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수험표를 출력하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고사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뭐 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문자로도 이제 안내들이 날라오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가시면 될 거예요. 접수는 이렇게 반드시 KPC 자격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시험 접수가 다 끝났다 칩시다. 치고 보죠. 자, 일단은 시험 접수 끝나고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보러 가면은 물론 이제 학원이라든가 기타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가시게 되면 일단은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 놓을 거예요. 제가 시험 봤을 때 기억으로는 적어 놓으셨어요. 요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떠요. 뜨고, 자, 여기다 시험 회차에서 자, 본인 시험 회차 확인하면 되고요. 밑에 1급이냐 2급이냐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급입니다. 2급 쪽을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지금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본인 이름 쓰고 수험 쪽에 나와 있는 본인 수험번호 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KPC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혹시라도 KPC 관계자분들 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 제가 내릴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KPC에 해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KPC 자격에 대한 홍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KPC 관계자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세요. 동영상 내려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 수험번호 적는欄이 한 번 더 있네요. 한 번 더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조건 같은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문제가 된다, 뭐 어떻게 시험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 동의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인증코드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날 감독관도 그걸 인증코드를 시험 당일날 받아요. 자기 이제 시험 시작 시간이 딱 되면 인증코드를 받아가지고 칠판에 적어줍니다. 적어주거나 아니면 불러주거나. 그런데 당연히 적어주겠죠. 불러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인증코드를 넣고 시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런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처음에 이제 응시 조건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고, 이 응시 조건은 이 CAT 우리 이제 연습할 때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KPC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응시 조건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 외워서 갈 수 있습니다. 외워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시 조건 확인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 들어왔을 때 여기 본인 수험번호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수험번호가 맞는 건지 아닌지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죠. 다음으로 가보죠. 자, 그럼 이제 밑에 템플릿 받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걸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템플릿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템플릿을 받는 게 아니고요. CAD 파일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DWG라고 나오죠. 확장자가 우리 CAD의 확장자는 DWG인데 CAD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꼭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시험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작성하고 저장하고 제출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제출하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아무리 잘 푸셔도 무조건 실격입니다. 감점이 아니라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템플릿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템플릿 파일 받을 때 이제 저장을 하는데, 뭐 밑에 이렇게 뜨면은 이제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으로 위치를 지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시는데 바탕화면 위치를 지정하고 저장하시는데, 이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본인 수험번호하고 같은 이름으로 변경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내 수험번호하고 형식이 약간 좀 달라요. 제가 시험 봤던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내 수험번호가 적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
어떤 학생들 수업 들을 때 본인 수험번호를 바꾸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가서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본인 수험번호 바꾸면은 일단 제출조차 안 돼요. 제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안 돼 버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파일 받을 때 확인하셔야 될 거는 파일의 이름 안에 내 수험번호가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 수험번호랑 다르게 들어가 있다, 수험번호가 라고 한다면 그걸 본인이 임의로 고치지 마시고요, 손을 들고 감독관을 호출하셔서 감독관의 지시하에 수정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파일, 템플릿 파일의 이 명칭을 확인을 해라. 이 이름을 확인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 받고 나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여셔서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똑같은 요건으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템플릿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연습할 때 쓰시라고. 그걸 가지고 대략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템플릿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제 요 화면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보기 1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나오고요. 자, 기본적으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법에 의한 3면도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 더 있죠. 등각수성도. 요거는 입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얘는 그리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입니다. 여기랑 똑같이.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도면 틀 그려서 거기다 똑같이 넣고 요거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기 2번 딱 가면 이제 도면 틀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있는 요 표제란 만들어주고 요거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출력 설정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출력 설정 잡아주고 그것도 저장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단 입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시험이 이제 옛날보다 좀 좋아진 게 ATC 때보다 좀 좋아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ATC 때는 이게 없었어요. 등각상도라는 게 없었어요. 3D로 그려져 있는 형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D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아예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나가리가 돼버리는데 친절하게 이런 거 넣어줬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거 넣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넣어주면 이 시험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도면만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미리 그려가지고 알려준다? 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스타일에서는 이게 이 시험이 좀 약간 잘못됐다. 예전 시험이 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이거를 누가 그려줘서 알면 안 돼요. 이 세 개 도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단계의 시험이에요. 뭐 어쨌든 이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여기 담당자도 아니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문제를 잘 푸시면 돼요. 자, 풀고 나서 이제 제출을 해야겠죠. 일단 문제대로 다 그렸다라고 한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셔야겠죠. 마찬가지 처음에 빠진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한 거니까 그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S 또는 세이브만 눌러도 바로 그 파일 저장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캐드를 끕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캐드를 꺼요. 캐드를 끄고 다시 연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캐드를 끄고 다시 열어서 확인한다. 저장이 잘 됐는지. 근데 캐드를 끄고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캐드를 껐었잖아요. 저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파일 확인했는데 저장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파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캐드를 또 하나를 여세요. 다른 캐드를 하나 더 여셔가지고 이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읽기 전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읽기 전용으로 읽어보시면 다시 여시면은 다시 열었을 때 이제 내가 지금 전에 열었던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다라고 한다면 저장이 잘 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 저장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파일 쪽에 찾아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파일을 이제 찾으라고 해서 이렇게 탐색기가 나오고요. 탐색기에서 바탕화면 쪽을 가셔서 거기서 내가 다운받은 템플릿 파일,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열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파일의 이름이 요렇게 여기에 등록이 돼요. 이게 등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 들어갔으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마지막에 파일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저장한 파일이 감독관의 컴퓨터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고 이제 언어 제출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시험 종료 버튼 누르시고 딱 일어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파일 제출 버튼을 눌렀으면 손을 드시고 감독관한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감독관이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파일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파일이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요. 이 확인을 안 하시면은 파일이 뭔가 이제 인터넷상의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에 제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컴퓨터만 믿고 제출됐다고 생각하고 가버리시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파일이 제출 안 된 실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 파일이 제출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서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죠. 자, 이 시험 종료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자체가 닫혀버리니까요. 그리고 다시 접속이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자, 파일 제출, 시험 종료를 누르기 전까지는 파일 제출을 여러 번 계속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파일을 제출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파일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파일을 열어가지고, 다시 파일 제출을 해주면, 마지막에 제출한 파일이 감독관 컴퓨터에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다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난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어. 완벽해. 라고 생각이 들 때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시험 종료 버튼 누르고 나서 시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는 그냥 퇴실하시면 되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절차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아시고, 그럼 이제 이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뭘 할 거냐 하는데, 이제 당연히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겠죠. 같이 풀어보는데 처음부터 시험 문제를 풀면은 조금 난해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도형이라는 걸로 입체에 대한 감각을 먼저 키울 겁니다. 그 감각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이나 특정 학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든 이제 예제 같은 걸 따로 풀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바로 CAT 2급 기출 문제, 실제 시험에도 사용을 하는 문제죠. 아니면 CAT 2급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문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것저것 거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실전 문제 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시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그냥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거는 KPC에서 동영상으로도 자료실에 가면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설명을 하진 않고 하는 순서만 동영상으로 쭉쭉쭉 보여줘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미지로만 보여드렸는데, KPC에서 제공한 이미지로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다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시험 보는 과정 자체는 좀 상당히 숙달이 돼 있어야 되니까, 연습은 할 수 없지만 이해되고 숙달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 당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시간 날 때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